묘지 옆에 있는 학교에서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우리 학교는 좀 독특해. 학교가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에 있고 그린벨트로 인근 지역이 묶여 있어서 주변은 온통 논밭이나 축사, 시골들이었고 우리 학교만 우뚝 솟나 있는 좀 기형적인 형태였지. 거기다 인근에는 낮은 언덕 하나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학교 3층 이상부터는 이 언덕의 묘지들이 보여서 처음에 같은 학년 신입생 여자애들이 학교를 둘러보다 기겁하고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특히 밤이 되면 더 가관이야. 주변이 시골 한복판이라 단층 집들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불빛과 학교 주변에 있는 가로등 불빛, 도로에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 불빛 최엔 빛이라곤 없는 곳이었거든. 마치 영화 곡성에 나오는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학교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에는 괴담이 정말 많았어. 맨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도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학교에 얽힌 괴담들이었지. 그렇게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우리 패밀리의 서기가 귀신을 보는 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터지게 돼. 우리 1학년 교실은 학교 건물 5층에 몰려 있어. 그래서 그 공동묘지가 아주 잘 보였지. 야자 시간이었는데 우리 패밀리들은 모범생 A 한 명 빼곤 공부하는 인연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어서 서로 딴짓을 하기에 바빴지. 당시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플레이어는 있었거든. 그게 꽤 비쌌는데 말짠에 집이 좀 잘 살아서 녀석이 그걸 2개나 가지고 있었어. 우리 패밀리들 좋다고 모여서 그걸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대고 있었는데 석이 이놈이 틈만 나면 자꾸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다가 다시 우리 쪽을 바라보고 또 한참 같이 영상 보다 또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쳐다보고 그러는 거야. 다른 패밀리들은 녀석이 그런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동영상을 보며 숨죽여 낄낄대고 있었고 유일하게 녀석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말을 했지. 너 뭐하는데? 라고 내가 묻자. 아니야, 신경 꺼라고 석이가 말했어. 뭔데, 너 아까부터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잖아. 밖에 뭐 있냐?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밖이 저렇게 어두운데 뭐가 보일 것 같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녀석이 나처럼 밤 풍경을 좋아하는 녀석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사건은 우리가 야자를 끝마치고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터졌어.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마침 사감 선생님도 잠깐 약속 때문에 하루 동안 사감실을 비운 터라 기숙사에선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의 광란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 컴퓨터가 있는 방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영화 보는 팀, 기숙사 애들이랑 즉석 만남하는 팀, 먹자팀 등등 여러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도 슬슬 움직여볼까 하던 찰나 재수없게도 선배가 있는 방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너희들 이리 좀 들어와봐. 선배 A가 말했어. 그 방은 3학년 선배들이 생활하는 방이었는데 하필 우리가 눈에 띄었는지 손짓하며 부르더라고. 나는 물론 우리 패밀리들 전부가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을 거야. 기숙사에서 제일 피곤한 게 선배들이 방으로 부를 때거든. 보통은 2가지야. 별 이유도 없이 분기 명목으로 가벼운 기합을 받거나 선배들의 심부름이나 청소 등 잡일을 맡아서 하는 거였지. 그리고 그렇게 불려간 방 안에선 2 선배의 술 먹방이 벌어지고 있었어. 민자인 인간들이 도대체 술은 어디서 구해온 건지 술이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을 끼고 배달음식이랑 같이 처마시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 당시 선배들의 말은 하늘 같았던지라 우린 그 좁은 곳에 가만히 굳어 있었지. 뭐야, 돌덩이들이야. 긴장 풀어라. 너 같으면 긴장이 풀리겠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나는 머쓱하게 웃었고 패밀리 놈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지 비슷비슷한 표정들을 짓더라고. 너희들 술 마실 줄 알지? 한번 받아봐. 이러며 우리한테 잔을 내미는데 연병 소주잔도 아니고 어디서 꽁쳐온 급식 실세 물컵을 딱 건네주고는 가득 콸콸콸 따르더라고. 원샷이다. 알았나? 그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은 술 먹방을 시작했어. 다행히 첫 잔 이후로는 강제로 마시라고 권하지 않더라고. 근데 첫 잔 깡소주 한 컵이 워낙 세서 그런가 고1엔 아이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 와중에 산적 놈은 이게 고등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시는데 진짜 사극에서 보는 그 백정들 있잖아. 딱 그 느낌이더라고.
선배들도 그놈 마시는 거 보며 박수를 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아무튼 술과 안주가 들어가도 우리를 보곤 답이 없다 생각했는지 우리를 부른 선배 A 옆에 있던 선배 B가 우리에게 흥미가 돋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너희들 솔직히 우리 학교 처음 들어오고 충격 먹었지? 나름 유명하단 학교가 웬 깡촌에 처박혀 있고 학교 뒤엔 공동묘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졸라 으스스하잖냐.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가 학교 괴담이 존나 많아. 너희들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냐? 나는 선배 B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귀를 쫑긋하게 세웠어. 워낙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데다 난 정말로 귀신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패밀리 놈들도 무서운 얘기는 흥미가 돋는지 나와 비슷한 반응이었어. 표정 봐라. 기대되냐? A야 불 끄고 전등 끄자. 선배들은 흥이 올랐는지 방에 불을 끄고는 책상 전등만 딱 킨 다음 슬슬 분위기를 잡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쳐다보곤 아무 말도 없이 뭔가 합을 맞추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더라. 먼저 입을 연 것은 선배 A였어. 너희들 교실 5층에 있으니까 다 알지? 우리 학교 뒤쪽에 무덤 있는 거. 그리고선 선배 A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우리 학교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의 언덕 끝 부분에는 꽤 크게 자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반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학교가 지금은 나름 명문고로 경쟁률도 세고 입학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당시에는 진짜 어디서 한 주먹 하던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대부분 재학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전공 자체가 굉장히 험한 걸 다루는 전공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초창기 기수들은 상당히 드센 인간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다른 학교랑 학교 대 학교로 싸움도 자주 했었다고 한다. 물론 그 싸움은 항상 우리 학교의 승리였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학교에도 양아치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항상 발생하는 왕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던 그들에게 소위 먹잇감으로 분류되던 학생이 있었다고 했다. 사건은 그 왕따 학생이 2학년이 되던 해 일어났다. 당시 그 양아치들과 왕따 학생 역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인간들이 왕따 학생을 데리고 그 공동묘지에 데려간 후 그 묘지 옆 큰 나무를 꼭 끌어안고 있게 한 다음 자기들끼리 내려왔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긴 채 너 우리가 교실에서 플래시로 비추면서 다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어디로 톡길 생각하지 말고 꼭 끌어안고 있어라. 딱 2시간만 그러고 있어 알겠냐? 도중에 풀면 뒤진다. 그 아가란 인간들은 정말로 교실로 돌아간 후 그 나무 쪽으로 라이트를 비추며 서로 돌아가며 감시를 했다고 한다. 사실 거기서 라이트를 비춘다고 해서 나무 쪽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상대쪽, 그니까 그 왕따 학생 쪽에서는 그 불빛이 보였기에 영락없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을 것이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난 후 양아치 녀석들이 왕따 학생을 데리러 그곳에 갔을 때 왕따 학생은 그 나무에 없었다고 한다.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그 인간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 중간 즈음에서 왕따 학생으로 예상되는 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녀석들이 당황해서 그곳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왕따 학생이 눈깔이 다 뒤집어져서는 흰자위만 보이는 상태에서 입에 막개 거품을 물고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나 공포영화에서 일으키는 그런 발작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관절 형태상 꺾을 수 없는 매우 기괴한 모습으로 몸을 막 비비꼬면서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천하의 양아치 놈들이라도 아직은 미성년자라 멘탈이 약했는지 몇몇 놈은 막 굴고불고 난리나고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왕따 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밖으로 나왔고 녀석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한바탕 크게 소란이 일었다. 경찰이 와서 애들 조사하고 앰뷸런스도 같이 와서 그 학생을 실어가고 한동안 그 사건으로 학교가 떠들썩했다 한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 학생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등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이다. 선생님들은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기라도 할까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녀석들은 담임선생으로부터 그 학생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녀석들은 해당 학생을 평소에 괴롭혔다는 이유로 징계만을 받았고 주동자로 지목된 K라는 여성만 보호 관찰이던가 그것을 받는 정도로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달쯤 지났을까? 가장 그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던 주동자 K군은 왕따 학생이 죽은 이후부터 점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불안에 떨고 있고 맨날 혈기왕성하게 나대던 녀석이 죽은 동태 눈가를 해서는 쥐 죽은 듯이 교실에서 멍하니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 학교 기숙사에선 밤 10시가 되면 군대에서처럼 사감 선생님의 지휘 아래 점호를 하는데 점호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K군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녀석들이 답이 없는 양아치이긴 했지만 녀석들도 당시 기숙사 당직 사감은 무서워했다. 당시는 학생 체벌이 당연시되던 때라 당직 사감들은 학생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양아치 무리들이 좆됐다 이러면서 인근을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K군은 보이질 않았다. 결국 녀석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학교 안까지 수색하기에 이르렀다. 한밤중에 학교는 매우 으스스했기 때문에 놈들도 무서워서 다 같이 붙어서 학교 안을 살피는데 한 3층쯤 올라갔을 때였나? 웬 사람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때부터 녀석들도 개 긴장 타고 조금씩 그 소리가 새어나가는 곳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4층. 그러니까 2학년 반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복도로 플래시를 비추니 복도 맨 끝쪽 부근에 어떤 검은 인형이 서서 창문 쪽을 바라보며 그 어느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새끼들 완전 개 졸아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서로 밀치며 막 내려가려고 난리치다가 한 녀석이 저거 K 아냐? 라는 소리에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K군이 공동묘지 쪽 창문을 바라보며 막 미친 듯이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입에선 여전히 그 으어라는 소리를 내면서 당황한 놈들이 다가가서는 K군 뺨도 막 때리고 하면서 팔이랑 다리 하나씩을 들며 K군을 둘러엎어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K군은 막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하면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안 돼, 하지마. 나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 양아치 놈들을 뿌리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놈 고성이 얼마나 컸던지 녀석들이 겨우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쯤 저기 운동장에서 사감 선생님들이 멀리서 그 비명을 듣고 홀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근데도 K군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주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듯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감들이 K를 그 운동장 단상 쪽에 눕혀서 진정시키고 놈은 계속 헛소리 짓걸리면서 막 발악하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K군도 한동안 휴학. 그 이후로 이 사건은 학교에서 기숙사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학생들 사이에 삽시간에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죽은 왕따 학생의 원혼이 가해자를 학교로 불러내 괴롭힌 것이라며 난 사실 겁이 거의 없는 편이라 이야기가 끝나도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었다 생각하고 옆에 패밀리 놈들 쳐다봤는데 이 새끼들 완전히 졸아가지고 벙쪄 있더라. 근데 그 부산놈. 그러니까 서기만 이상하게 졸라 진지하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쇠 물컵을 턱에 쓱쓱하며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그 이후로도 선배 A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배 B가 멍청하다는 듯이 선배 A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너 왜 그거 말 안 하냐? 한 가지 빠졌잖아. 뭐가? 맞다. 제일 중요한 얘긴데 안 할 뻔했네. 그러고선 선배 A가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서기 녀석이 끼어들어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 선배님, 혹시 그 양아치 그룹 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선배들 일동정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너 이 얘기 이미 들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서기 녀석 그 말 듣고 순간 말실수라도 한 듯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그럴 것 같아서. 이 새끼감 좋네. 네 말이 맞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주동자 K군이 평소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 근데 휴학하고 며칠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뒤졌어.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냐? 그 양아치 선배들이 K군 장례식장에 갔는데
상밥 먹다가 옆자리 조문객들이 하는 대화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새끼의 사인이었는데 걔가 급격하게 차선 변경하는 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다가 중심을 잃고 도랑으로 빠지면서 죽었거든. 근데 발견 당시의 시체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근처에 있는 나무 쪽에 마치 나무를 안고 있는 듯이 박혀 있었다고 하더라. 그것도 거꾸로 뒤집혀서. 양아치 친구 새끼들이 상밥 먹으면서 그 얘기 듣다가 다 같이 헛구역질하며 도망치듯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 존나 소름 돋지? 이게 우리 학교 괴담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어때? 재밌었나? 얘기가 끝나갈 즈음 선배 B가 언제 우리 뒤로 왔는지 몰래 우리 뒤에서 확 잡아채며 뒤로 제끼니 나와 서기를 제외한 4명의 패밀리들이 미친 듯이 비명 지르면서 발광을 하더라. 새끼들 완전히 졸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근데 서기 녀석 표정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가지곤 반응도 없고 가뜩이나 어두워 보이는 놈이 표정까지 깔아내리니 놀란 선배 B도 뭔가 무안하면서도 소름 돋아하더라. 어찌됐건 그 이야기로 인해 선배들과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우린 남은 안주와 술을 약 2시간가량을 더 먹으며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방으로 돌아왔지. 우리 패밀리는 뒤늦게 올라온 술 기운에 해롱해롱 거리며 하나둘씩 자기 자리에 들어눕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 내가 가장 먼저 서기 녀석한테 궁금한 걸 물어봤지. 너 아까 그 양아치 중 한 명이 죽은 건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때려 맞춘 거야? 그러니까 서기놈이 날 뻔히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난 이 새끼가 취해서 정신이 없구나. 그냥 몸을 돌려 자려고 하는데 녀석이 말을 하더라. 너희들 내 말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 말 듣고도 학교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녀석의 뜬금없는 그 한마디에 패밀리들 순간적으로 정적 후 집중 모드로 들어갔다. 뭔데? 사실 아까 그 말 그냥 때려 맞춘 거 아니야. 패밀리들 순간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사실 나 귀신 볼 줄 안다. 그 말에 패밀리들이 다시 순간적인 정적을 흘려보내더니 박장대소를 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지는 그 녀석의 말에 나를 제외한 우리 패밀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된다. 뭐 그런 반응 올 줄 알았다. 너 왜 아까 야자 시간에 내한테 왜 자꾸 밖을 쳐다보냐고 했잖아. 사실 그 나무 쪽에 뭐가 보여서 쳐다본 거였어.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무를 꼭 껴안고 있더라고. 뭐 그런 거야. 내가 하도 희한한 귀신을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 한 사람이야.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 우리 쪽에 라이트 같은 걸 비췄다 껐다 하며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거든. 나도 많은 귀신은 봤지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귀신은 처음 봐서 하도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던 거야. 나 웬만한 거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놈 얘기 듣는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가려워짐과 동시에 소름이 쫘르륵 올라가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 후 정말 몇 달 동안 패밀리 놈들 야자 시간만 되면 개쫄아가지고 창문 쪽은 쳐다도 못 보더라.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은 서기의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여자애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한동안 급격한 공포에 휩싸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의 미칠 듯한 썸파티가 벌어졌다는 거. 이번엔 학교 옥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 기숙사 뒤에는 실습동이 하나 있었어. 물론 기숙사는 또 이 건물들이랑 다른 건물이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건물은 총 4개였어. 본관, 별관, 기숙사, 실습동 이렇게 말이야. 전편에 소개했던 전라도 출신인 산적 알지? 이 녀석이 진짜 생긴 건 고창석 배우랑 비슷하고 덩치도 산만한데 겁은 더럽게 많은 소위 덩치값 못하는 그런 녀석이었거든. 암튼 학교 입학하고 얼마 없어 터진 그 전설의 공동묘지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한밤중엔 기숙사 밖으로 혼자 나가지도 못하는 녀석이었지. 근데 그 녀석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딱 하나 있었어. 우리 기숙사에선 날마다 당번을 정하고 그 당번이 해당 일의 쓰레기들을 모두 가지고 소각로 옆에 있는 공동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는 작업을 해. 근데 그 시각이 하필 점호하기 1시간 전인 저녁 8시였어. 문제는 이 쓰레기 당번이 2인 1조가 아닌 1인이었다는 거야. 뭐 2학년 때부턴 2인 1조로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1학년 때는 한 명이 모두 처리했었지. 사실
겁이 많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1인 작업이라도 보통 우정으로라도 친구들이 따라가 주는 경우가 보통인데 당시 우리의 우정에는 그런 감동적인 시나리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 이 소각로 플러스 쓰레기장은 학교 본관 뒤쪽에 있는데 기숙사가 학교 본관 맞은편에 있어서 혼자 밤에 거기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땐 거리도 꽤 멀거니와 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음침했어. 상상을 해봐. 불이 다 꺼진 학교 본관과 별관 사이를 지나쳐서 어두운 통로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서 학교 뒤편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는 거. 더군다나 그 소각로 뒤쪽이 바로 그 전설의 공동묘지였거든. 아무튼 그날은 산적이 쓰레기 버리는 당번이었는데 녀석이 얼마나 가기 싫어하던지 쓰레기 버리기 10분 전부터 안절부절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 그놈이 불안해하건 말건 점점 쓰레기들이 기숙사 정문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녀석은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해야만 했지. 그렇게 한 5분 정도가 지났나?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낄낄대던 우리 호실 문이 쾅 소리를 내더니 열리는 거야. 우리 패밀리들 객감놀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구를 쳐다보는데 산적 이 새끼가 버리란 쓰레기는 안 버리고 손에 그대로 쥔 채 완전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는 거야. 뭐야? 아니 그리고 쓰레기는 왜 도로 가지고 왔어? 내가 이렇게 물으니 산적이 완전 숨가쁜 목소리로 막 횡설수설 말하더라고. 나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심장 떨어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있는데 무심코 진짜 무심코 위쪽을 쳐다봤거든. 근데 위쪽에 웬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본관 옥상에서 막 소복을 펄럭펄럭거리면서 서 있는 거야. 와씨 나 진짜 심장마비 걸릴 뻔해서 그대로 다시 기숙사로 미친 듯이 뛰어왔다니까. 우리 패밀리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비웃자. 산적도 이내 좀 긴장이 풀렸는지 지도 쳐웃더라고. 우리는 녀석이 갑자기 웃길래 쟤는 귀신 봤다더니 왜 또 저렇게 웃나. 정신이 나갔나 했는데 녀석이 이러더라. 근데 있잖아. 내가 기숙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조명기가 나서 그쪽을 다시 봤거든. 근데 아니 내가 본 게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라 본관 옥상에 걸려있는 태극기더라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태극기를 보고 귀신인 걸로 착각한 거지. 그래도 무섭긴 무섭더라. 패밀리들 그 얘기 듣자마자 다들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 야유 섞인 한숨소리 내더니 녀석을 단체로 인치하기 시작했어.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인치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내 본관 옥상에 걸려있는 태극기 본 거 맞아. 맞다니까. 그냥 태극기였어. 이상한데 우리 학교는 본관에 태극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별관 옥상에만 태극기가 걸려있는데 우리 본관 옥상은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학교가 운영되는 동안은 동아리 활동 장소로 쓰이고 밤에는 기숙사생들의 데이트 장소로 쓰이거나 고기 파티 장소로 쓰이곤 해. 옥상 문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감 선생님들의 감시를 피해 그곳에서 기숙사에선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었지. 기숙사가 워낙 수도권에서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학교 옥상에서 바라보는 밤 하늘이 그렇게 예뻤거든. 운동장에는 항상 밤에 운동하는 기숙사생들을 위해 야간등이 켜져 있는 편이라 옥상에선 주변 풍경들도 어느 정도 잘 보였지.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주말을 맞아 집에 갔다 온 A가 부모님에게 고기를 잔뜩 싸왔더라고. 이 녀석 부모님이 이천 쪽에서 정육점을 하시는데 고생하다 온 자식에게 뭐라도 챙겨줘야겠다 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잔뜩 싸주셨던 거지. 평소 기숙사에 갇혀 맛없는 급식실 밥만 먹던 우리 패밀리는 그 고기의 영롱한 자태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지만 기숙사 내에선 절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린 사감 선생님의 눈을 피해 고기를 가지고 몰래 본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긴급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한 명이 바람잡이로 사감 선생님을 호출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에 우리는 버너와 고기를 가지고 잽싸게 빠져나오는 작전이었지.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다만 저번 옥상 태극기 사건으로 본관 옥상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산적 녀석은 극구 안 가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빠졌지만 말이야. 바람잡이는 바로 이 산적 놈이 해줬지. 불쌍한 녀석.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먹는 곳엔 절대 안 빠지고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인데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새삼 느끼게 되더라. 암튼 녀석을 제외한 우리 5명의 패밀리는 무사히 옥상에 도착했고 곧 고기 축제가 시작됐어. 물론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 정도는 있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구운 고기를 좀 남겨놔서 산적을 가져다 주자고 했지. 물론 아주 소량만 말이야. 그게 우리 우정의 크기였거든.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고기를 흡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운동장 쪽을 바라보던 말자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더니 빨리 와보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대박 사건. 말자가 말했어. 우리 패밀리들은 재밌는 일이라면 일단 뭐든 챙기고 보는 호기심 터지는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녀석의 흥미가 돋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에 얼른 녀석 쪽으로 갔지. 소리 내지 말고 고개 너무 크게 내밀지 말고 들키지 않게. 저기 농구 골대 쪽 봐봐. 저거 딱 봐도 고백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라고 말자가 말했어. 녀석이 우리에게 운동장 외곽에 있는 농구 골대 쪽을 가리켜서 그곳을 보니 기숙사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거기서 서로 멋쩍게 서 있는데 딱 봐도 커플이 아니라 이건 고백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 한참 재밌다고 흥미롭게 보는데 서기놈 표정이 굳어 다 꼰차갑게 거길 쳐다보는 거야. 이놈 봐라.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네. 넌 왜 이렇게 표정이 썩었냐? 쟤네들 못 사귄다. 아니 사귄다 하더라도 곧 헤어질 거야. 내가 귀신 보는 건 알았지만 점까지 보는 줄은 몰랐다. 무당인 줄 패밀리들 내 말에 다들 숨죽이고 웃음보가 터졌어. 그리고 이어지는 녀석의 말. 내가 점 같은 건 못 봐도 귀신은 잘 보잖아. 저기 저 여자애 옆에 어떤 남자애 한 명이 보이는데 딱 봐도 저 여자애한테 존나 붙어 있어. 아마 저놈한테 붙어 있는 아는 둘이 붙어 다니다가는 절대 좋은 꼴 못 볼 거야. 보통 비슷한 나이대에 이성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엄청난 집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서기놈의 귀신 관련된 이야기는 나름 잘 믿는 편이라 패밀리들은 녀석의 말에 곧 그 남학생을 흥미로운 시선에서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 결국 다음날 우리 학교에서 공식 커플이 탄생했어. 알고 보니 옆반 기숙사 여자애랑 옆반 기숙사 남자애가 어제 그 농구 골대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둘의 일일이 시작된 거였지. 우리는 부러움보다는 정말 석이 녀석 말대로 저 커플이 오래가지 못하고 한 달 안에 깨질까? 하는 호기심이 더 컸어. 그때 서로 내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진 녀석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A와 B 그리고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라 석이 녀석을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말자는 그런 사건은 없을 것이다에 석이와 산적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이 터질 것이다에 고기 뷔페 내기를 했지. 진 쪽이 고기 뷔페에서 다 쏘는 것으로 말이야. 승부는 의외로 빨리 났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그 커플이 깨졌거든. 결국 내기의 승리는 우리 팀이었지. 사유는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벼운 충돌 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남자애는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를 다쳐서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졌대. 여자 쪽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눈이 뒤집어져서는 헤어지지 않으면 학교를 강제로라도 옮겨버릴 거라고 난리를 피우셨다고. 근데 신기한 건 충돌 사고 때 남자애는 바닥에 가볍게 슬라이딩만 했고 여자애는 뒷좌석에서 튕겨져 나가서 정말 붕하고 날아갔다고 하는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거야. 석이 너무 이 말하기를 저 새끼 몸에 붙어있는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한테 집착이 강해서 다른 남자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는 하는데 또 여자애는 지극히 아끼는 모양이더라. 흔히 말하는 그 수호천사 그런 비스름한 거 있잖아. 그런 역할 하는 모양이더라. 아마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멀쩡했을 거야. 근데 그걸 대체 다행이라고 해야 하냐 불행이라고 해야 하냐. 귀신이 지켜줘서 안전하게 사는 대신 남자는 못 만나는 거잖아. 뭐 다 지 팔자 아니겠냐. 사람마다 다 팔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지 말고 네가 함 대시해봐. 너는 내가 볼 때 기가 워낙 세서 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 남자애가 해코지해도 아무 영향도 안 갈걸. 뭐 결과적으로 그럴 일은 없었지만 뭐 내가 사귀고 싶다고 해서 사귀어지는 것도 아니니. 이뻤는데 이번엔 벚꽃축제 때의 이야기야.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어느새 벚꽃이 사방팔방에 만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 패밀리들은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어.
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회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우리에게 비는 그 분노를 표출할 유일한 수단이었어. 녀석은 우리 중 유일하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 그리고 놈의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 유전자를 일깨우기에 충분했어. 우린 기숙사에서 틈만 나면 녀석을 멍석말이하고 좋냐? 좋냐고 하며 괴롭히기 일쑤였고 녀석은 당하면서도 마냥 행복하다는 듯 쳐웃으며 우리의 분노 게이지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새내기였던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 그래도 우리 벚꽃은 보러 가야 하지 않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이 음침한 수용소에서 이 꿀 같은 주말을 태우고 있어야겠냐고. 라고 말자가 말하자 우리 패밀리들은 말자의 말에 격하게 맞장구를 쳤어. 그렇게 우리의 당일치기 벚꽃축제 여행 계획이 세워졌어. 얄미운 녀석은 이미 아침 대바람부터 여자친구와 단둘이 갈 거라며 다시 우리의 염통을 쫄깃하게 만들고선 먼저 튀어버린 상태였어. 그렇게 벚꽃축제에 도착한 우리들은 엄청난 수의 커플들에 절망하며 청승맞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분홍똥들을 보고 있었어. 하지만 외로움 플러스 염장질에 점점 이성을 잃어가던 말자는 어느샌가 여자들끼리 온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혼자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며 눈가에 쌍 라이트를 켜고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 그런 말자의 모습은 흡사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버펄로 같았어. 그러던 녀석의 눈에 목표가 포착됐어. 딱 봐도 우리랑 같은 수. 비슷한 나이대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일단 우리 학교 교복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조건이었어. 그때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외의 조건은 그 무엇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 먼저 입담 좋은 말자와 나름 준수한 외모의 A가 선두로 나서서 작업을 시작했어. 분명 산적을 앞세우면 즉석 미팅이고 나발이고 파멸의 날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녀석은 최대한 다른 곳에 엄폐시킨 후 우리는 성공적으로 여학생 팀들과 합류에 성공했어. 뒤늦게 자연스러운 척 연기하며 합류한 산적에 순간적인 정적이 흐르긴 했지만 이미 흐름이 우리 쪽으로 기울었던 터라 그녀들과의 미팅은 계속 진행됐어. 점점 날은 어두워져가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당시 고등학생들의 베스트 외식 장소였던 피자헛에서 그녀들과 밥을 먹은 후 다시 근처 공터에서 자리를 잡으러 갈 때였어.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서기에 그 빈약해 보이면서도 시크한 모습과 부산 사투리에 확 끌렸는지 우리가 봐도 노골적으로 녀석에게 호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Y양이라고 할게. 얼굴도 꽤 귀엽게 생기고 성격도 활발하고 좋아 보여서 누가 봐도 싫어할 스타일은 아닌 그런 애였어. 근데 서기 이놈이 어쩐지 뭔가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야.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 우리는 다 같이 저래 대놓고 호감을 표시해도 못 받아쳐 먹내라고 생각했고 평소 다른 멤버들보단 녀석과 더 친밀했던 내가 녀석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너 혹시 취향이? 라고 했다가 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암튼 우리와 여자애들은 한참 전부터 그 둘의 이상기류를 눈치채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둘만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 그렇게 기억상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 공터에서 재밌게 수다를 떨고 있던 우리에게 Y양이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고 그 뒤로 난처하다는 표정의 서기가 뒤따라왔어. 가까이서 보니 Y양은 거의 울기 일보 직전에 패닉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고 당황한 우리들을 무시한 채 자기 패밀리들을 미친 듯이 닥달하더니 순식간에 쌩하고 가버렸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해 불가의 상황과 뜬금없이 파토남 미팅에 우리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석인 녀석을 올려다보다 곧바로 녀석에게 맹수와도 같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너 막 강제로 막 들이대고 스킨십하고 그랬지 미친놈아? 이거 어쩔 거야? 다른 패밀리들도 말자 놈과 비슷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 특히 산적은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어. 이후 가장 분노한 말자가 다짜고짜 일어나 석이 녀석의 멱살을 잡아챘고 우리는 말자 녀석을 뜯어말리며 얘기나 듣자는 뉘앙스를 취했어.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은 없는데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뭔 일인데? 말이라도 들어보자. 얘기하자면 좀 길다. 일단 앉아라. 너도 이거 좀 풀고.
서기가 은근히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자 녀석에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말자 녀석도 어느 정도 흥분이 진정이 됐는지 녀석을 따라 앉았어. 나는 진짜 다 걸고 걔한테 뭐 이상한 짓 한 거 없어. 그럼 쟤는 왜 저런 건데? 아니, 나는 너네랑 그 여자애들이 자리 피해주길래. 뭐 나도 걔가 나쁘진 않아서. 벤치에 앉아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걔가 내랑 이야기하다가 내 뒤쪽에 있는 나무 쪽을 바라보더니 이러는 거야. 서가 저 사람 봐봐. 나무에서 묘기 부리나 봐. 나도 그 말에 뭐 야간 공연이라도 하는가 보다 하고 뒤를 봤는데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건 딱 봐도 귀신인 거야. 사실 내가 좀 그런 게 트여서 그런 건진 내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기가 많이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저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 근데 하필 걔가 딱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생각을 잘못한 게 그때 그냥 시침이 딱 되고 딴 데로 갔어야 됐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저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때부터 걔 표정이 진짜 무슨 저승사자 면전에서 바라보듯이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장난치지 마. 나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이래서 그제야 나는 아 좆됐다 하고는 뒤늦게 장난이야 그걸 믿나 이랬거든. 근데 망할 귀신이 우리 가지를 보는 걸 알아챘는지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막고개도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고 몸을 막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각도로 베베 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나야 귀신들 그런 장난치는 걸 많이 봐서 괜찮지만 가뜩이나 겁 많은 여자애가 그걸 보고 제정신이겠나. 그걸 보는 순간 걔는 완전 넋이 나가가 비명 지르고 뛰쳐나가고 그 뒤 상황은 너희들도 알지? 이 말을 듣는데 아 진짜 내가 호기심 때문에 이 녀석이랑 붙어 다니긴 하는데 꼭 재밌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산적은 이미 여자애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그럼 자기도 기가 약해서 너랑 있으면 계속 귀신 보게 되는 거냐고. 완전 개쫄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무튼 그날 밤 우리는 또 처량한 인간 군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거리에 보이는 커플마다 죄다 저주를 걸며 쓸쓸히 기숙사로 복귀했어. 그리고 그날 밤 비는 분노 게이지가 맥스로 차오른 우리들에게 밤새 풀코스 전신한 말을 받아야만 했어.